운동을 하다 보면 특정 부위의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좌우 근육 간의 힘이 비대칭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배근, 등근, 복부, 심부근과 같이 체간을 안정화시키는 근육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근력 문제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근육인지의 어려움은 신경근 기능, 고유수용성 감각 시스템, 운동 패턴의 비효율성 등 여러 생리학적, 해부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할 때 특정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좌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총 2편으로 나눠서 1편에서는 해부학적 관점, 2편에서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해부학적 관점에서 근육의 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즉 인지가 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관절의 부정렬과 근육의 위치의 변화입니다. 틀어진 체형으로 인해서 관절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근육의 기시와 정지점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근육의 인지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근육이 너무 늘어나 있거나 짧아져 있을 경우 정상적인 길이 장력 곡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는 감각 입력이 떨어지게 되고 힘을 내기가 또는 인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 간의 힘의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광배근의 기능과 인지가 저하되면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둔근이나 척추 기립근과 같은 보조 근육들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 패턴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정상적인 패턴으로 학습하게 되고 결국 광배근의 활성은 점점 더 억제되며 인지 또한 점점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론 힙 익스텐션 패턴 테스트가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관절 간 협응 실패입니다. 즉 관절과 관절 간의 조절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견갑골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견갑골만 볼 것이 아니라 고관절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고관절과 견갑골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는 척추, 흉곽, 골반, 요추, 복잡한 해부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 고관절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그 위쪽 체인인 측면 목사근 또는 요방형근, 흉요근막, 흉추, 견갑골까지 보상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측 고관절의 약화나 불안정은 골반의 비틀림과 요추가 회전하게 되고, 이는 체중 지지가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흉추의 움직임까지 불균형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견갑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선 여기까지만 해부학적 관점에서 큰 틀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의 부정렬과 근육 위치 변화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중립정렬 감각 훈련입니다. 내 신체 각각의 관절을 움직여보고 중립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인지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자세에서 척추의 만곡을 만들어 놓은 자세에서의 감각을 느껴보거나, 내발기기 자세에서 척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버드독 운동을 진행하거나, 경추, 흉추, 또 요추, 골반을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여보면서 관절의 감각을 훈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좌측 사진처럼 발목이 회내가 되어 아치가 무너진 사람을 예로 든다면, 우측 사진처럼 인위적으로 발목에 해외의 움직임을 준 상태로 버텨주는 것만 해도 우리의 뇌는 발의 중심축을 감각적으로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 자세가 내 발목의 정상적인 모습이구나를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동작에서 조금 더 강하게 훈련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밴드를 걸어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회를 만든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줘서 비복근과 후경골근을 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RNT 방식으로 훈련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RNT는 신경근의 반응성 훈련인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저항을 주게 되면 몸이 스스로 이를 교정하려는 반사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라밴드를 이용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근육 간 힘의 분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고자 하는 타겟 근육에 대해 보상 없이 정확한 수축을 유도하는 등척성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근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작 중에 손으로 직접 근육을 촉진하여 인지 감각을 유도하게 되면 피부 감각을 통해서 고유성 피드백이 더 활성화됩니다. 둔부로 예를 들어서 만약 브릿지 운동 시 엉덩이보다 햄스트링의 개입이 크다면, 또는 엉덩이에 대한 인지가 약한 경우라면 수정된 브릿지 운동을 실시해 보시면 됩니다. 사진처럼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뒤꿈치로 벽을 살짝 밀어주고 그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후방경사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 동작은 햄스트링의 길이가 증가되어서 햄스트링이 수축하기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실시하는 브릿지는 무릎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햄스트링과 허리 신전의 보상작용이 쉽게 일어나는 반면 벽에 발을 대고 있으면 무릎이 비교적 고정되어 보상 패턴을 차단함과 동시에 둔부에 대한 감각 인식 향상에 효과적인 포지션입니다. 이 동작을 취할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손으로 둔부를 촉진하면 더 집중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관절 간 협응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기능이 저하된 개별 관절이나 특정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부분의 정렬과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접근은 문제를 하나의 관절이나 근육에 국한하지 않고 움직임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관절, 척추, 흉곽, 견갑골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회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관절을 동시에 작동하는 CKC 기반의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거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어깨를 안정화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오른쪽 사진처럼 단순히 팔 동작을 이용하는 OKC 형태보다는 멀푸시 힙힌지와 같은 CKC 패턴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힙힌지로 상체가 숙여지면서 팔은 머리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견갑골의 자연스러운 상방회전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벽을 밀어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거근의 활성이 유도됩니다. 또한 힙힌지로 상체가 숙여지면서 척추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몸통 코어 쪽 근육 또한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척추, 흉곽, 견갑골로 이어지는 운동사슬의 연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신협응 재교육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운동할 때 특정 부위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부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어떨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